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자, 그래서 전편에 어떻게 하다가 펜탁스 67을 펜탁스에서 1969년도에 발매를 한다 갖고 마쳤습니다. 자, 근데 이번 편에서 제가 펜탁스 67을 갖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형 카메라에 관심이 있으셔갖고 나 중형 카메라 한번 입문을 해보고 싶다. 이게 뭐 중형 카메라들은 거의 다 필름 카메라들이죠. 중형 카메라에서 이제 백을 갈아갖고 디지털도 쓰긴 하지만 필름으로 쓴다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더 보편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무시하더라도 난 중형 카메라를 한번 맛을 좀 보고 싶다 해갖고 저한테 이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은 저는 가능하면은 펜탁스 67을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35mm 카메라를 그게 똑딱이든 아니면 SLR 카메라든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아이 레벨에서 본다는 얘기죠. 우리 눈높이에서 바로 이렇게 보는 걸 우리는 아이 레벨식 카메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형 카메라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허리 높이에서 이렇게 봐요, 파인더들이. 그걸 우리는 웨스트 레벨 카메라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상당히 어떤 위압감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펜탁스 67것처럼 마미야에서 나온 67 이런 부분들도 아이 레벨에서 보긴 보지만 그건 거리 견도식 카메라예요. 렌즈 파인더식 카메라의 개념이란 얘기죠. 그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렌즈 파인더란 너의 특장점이라든가 또는 거리 견도식 카메라의 특장점 똑같은 말인데 그 강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제 장단점들이 나와요. 근데 내가 왜 펜탁스 67을 이렇게 좀 추천을 적극적으로 해주냐면 위화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레벨 카메라, 즉 렌즈 교환이 되면서 아이레벨식 카메라, 미러가 있는 카메라들, 그거를 그대로 뻥튀기 했다고 보시면 맞아요. 대신에 어때요? 무겁죠. 왜 무거울까요? 필름을 6.7짜리 필름을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웨스트 레벨로 보는 중형 카메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편한 부분이 있어요. 보는 관점에서도 편하고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웨스트 레벨 파인더들은 어때요? 상하는 똑바로 보이지만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이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 에러점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형 카메라를 찍어 보기도 전에 어떤 면에서는 좀 지쳐요. 그런 방식들 때문에 상당 부분 시간을 많이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펜탁스 67의 가장 큰 장점은 렌즈가 교환이 되는데, 물론 다른 것들도 교환이 돼요. 대체적으로 어때요? 렌즈 셔터가 아닌 포칼 프레임, 그냥 렌즈만이 교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렌즈 셔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렌즈가. 그럼 셔터는 어디 들어있을까요? 맞아요, SLR 카메라 셔터 어디에 들어있어요? 포칼 프레임 셔터를 쓰죠. 펜탁스 67도 포칼 프레임 셔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35mm SLR 카메라를 뻥튀기로 크게 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렌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면은 펜탁스 67 렌즈들은 상당히 광각 쪽이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망원 쪽도 좋긴 하지만은 뭐랄까, 제가 볼 때 200mm나 300mm 급들은 조금 성능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요? 쓰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송보, 저 자신이 이렇게 써보니까 이렇게 베스트다, 100% 베스트다, 100%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써보고 지금도 쓰고 있고 또 갖고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관광 렌즈 중에서 추천을 해줘라 그러면은 저는 45mm 렌즈를 사실은 추천을 해드려요. 펜탁스 67은 화면 비율이 크기 때문에 45mm가 우리 35mm, 24, 36mm 필름 크기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23mm에서 24mm의 렌즈 화각을 갖거든요. 그 렌즈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55mm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도 대중적으로 많이 쓰죠. 오히려 45mm보다 그 렌즈를 더 많이 쓰죠. 35mm 환산 화각으로 하면 한 28mm 정도 화각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표준 렌즈가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90mm 2.8 렌즈하고 105mm 2.4 렌즈를 쓸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바디에는 105mm 2.4 렌즈가 사실 꽂혀져 있습니다. 근데 바디 따로 렌즈 따로 살 수가 만약에 있다면은 저는 90mm 2.8 렌즈를 추천해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렌즈 아주 콤팩트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샤프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느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렌즈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35mm 마이크로 렌즈 상당히 성능이 좋고요. 인물 사진을 또 찍고 싶다면 135mm 마이크로 렌즈도 촬영이 가능하지만
165mm 2.8 렌즈.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 때, 물론 계측 장비로 재갖고 성능을 막 테스트를 해갖고 좋을지 나쁠지는 저는 그런 거를 거의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면을 재는 거고 우리가 찍는 거는 3차원의 입체적인 환경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계측 장비로 우리가 이제 사이트나 이래서 계측 장비를 막 하고 해상력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실제 사진 촬영에서는 그만큼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165mm 2.8 렌즈 상당히 좋죠. 굉장히 좋은 렌즈예요. 그 다음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00mm, 300mm는 승부가 그렇게 추천을 해주고 싶지는 않다. 그래도 쓰시고 싶다면은 쓰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은 크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와우 이 렌즈 못 써 이건 아니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펜탁스 67 렌즈 중에 보물 렌즈라고 제가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도 그렇고 아마추어도 그렇고 잘 안 쓰는 렌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75mm f4.5 렌즈인데요. 렌즈가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그 렌즈 보통 이제 35mm 화각으로 하면 35mm급 렌즈의 화각을 갖는데요. 저는 아주 그 렌즈에 반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화각, 쓰기 편한 화각이기도 하지만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렌즈예요. 그 다음에 펜탁스 67의 이제 장점들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점을 하나 더 가져가 볼까요? 펜탁스 67은 시스템 카메라로 쓰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파인더라든가 와인딩, 그립이라든가 또 뭐라 그래야 될까, 튜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카메라예요. 그 대신에 이제 좀 단점으로 따지자면 좀 무겁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카메라를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무거운 거. 그 무게도 사실은 좀 갖고 다니다 보면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드실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필름이 크고 화면이 크다 보니까 미러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찍었을 때 올라부터 떨어지죠? 그건 이제 미러 쇼크라 그러는데 그 미러 쇼크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단점으로 남는데요. 그건 제가 써본 경험에 의하면 보통 250분의 1초 정도의 셔터 스피드만 확보해 준다면은 그 미러 쇼크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125분의 1초까지도 잘 찍으면 찍을 수 있어요. 저는 60분의 1초까지도 들고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미러 업을 하고 찍어요. 그게 이렇게 들고 찍을 때 미러 업 단추가 좌측에 있거든요. 그거를 찍기 전에 딱 올리면 안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찍다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도 훈련으로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가능하면 삼각대를 받치고 찍자. 125분의 1초 이하로 떨어지면. 그런 것만 해준다면 뭐라 그럴까 굉장히 펜탁스 67 카메라 굉장히 매력적인 카메라예요. 우리가 위화감 없이 쓸 수 있고 기동성이 있고요. 막 들고 다닐 수 있는 기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 카메라맨들하고 프로로 하시는 카메라 사진가한테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저게 안 돼요. 폴더 교환이 안 돼요. 그래서 흑백을 찍다가 갑자기 슬라이드를 찍어야 될 때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만 제외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저는 카메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펜탁스 67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라 그럴까 중형 카메라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간단하게 훑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펜탁스 카메라에서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1971년도에 세계 최초로 조리개우선 AE. 조리개우선 AE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세계 최초로 뭘 했다고요? 또 세계 최초란 말이 나오는데 조리개우선 AE. 자동으로 노출을 제어해 쓰는 조리개우선 AE를 한 뭐가 나온다? 펜탁스 ES를 발매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리개우선 AE도 훌륭하지만 이 1971년에 좀 더 큰 사건은 뭐냐면 여기에 맞는 타쿠마 50mm 1.4 렌즈에 무슨 코팅을 해요? SMC 코팅을 해요. 이게 슈퍼 멀티 코팅의 약자예요. 슈퍼 멀티 코팅의 약자로서 즉 그 전까지는 모노 코팅을 했지만 다층막 코팅을 세계 최초로 펜탁스사에서 한다는 얘기죠. 자, 이 렌즈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